네, 이번 코너는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각 분야의 의학 전문가들을 모시고 건강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TV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한국인의 대표 노안 질환으로 백내장과 녹내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 질환들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두 질환 모두 방치해두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정기 검진을 매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안과 전문의 박종훈 선생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 두 질환이 어떤 질환이고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백내장과 녹내장은 우리말로 이름이 비슷하게 지어져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사람 눈에는 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정체가 점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명해야 되는데 그게 투명성을 잃고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어떤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마치 앞에 창문이 뿌옇게 변하는 것처럼 뿌얘지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 백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이 녹내장을 이해하시려면 안압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혈관에는 혈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라는 병이 있죠. 그래서 내과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면서 관리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안구에는 안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안구를 공에 비유했을 때 이 공이 쉽게 말하면 너무 빵빵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압이 높으면 뒤쪽에 시신경이 눌리거나 피가 들어오는데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신경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병이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내장과 녹내장은 전혀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 녹내장의 경우에는 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발견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백내장과 녹내장의 질환의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사실은 백내장과 녹내장이 조금은 틀린 이유지만 두 질환이 모두 초기에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데요. 일단은 백내장의 증상은 눈 앞에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건데 이제 그 뿌옇게 변하는 게 얼마나 심하게 변하는지 또는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 증상이 틀립니다. 제일 흔하게는 침침한 느낌이 일단 생길 수 있고요.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밝은 빛에 나갔을 때 눈부심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도 있고요. 특이한 증상이긴 한데 노안이 오시면서 처음에는 가까운 장글씨가 안 보이시다가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오히려 굴절이 변해서 일시적으로 좀 잘 보인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 있지만 백내장이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는 이유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없다가 오늘 갑자기 생기면 누구나 눈치를 챌 텐데 이게 어제 오늘 사이는 거의 차이가 없죠. 저번 달과 이번 달 사이에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이 환자분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은 이 질환의 특성 자체가 시야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시력과 시야는 다른 얘기인데요. 시력은 내가 가운데 무엇을 보려고 할 때 그게 안 보이면 시력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시야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내가 가운데를 보더라도 주변부가 넓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 주변부가 넓게 보이질 않고 조금씩 좁아지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말기가 될 때까지 시력은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까? 가운데는 보이고 주변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도 마찬가지, 녹내장도 마찬가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검진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내장과 녹내장이 질병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 원인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싫어하시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연령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백내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만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노안이 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백내장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의 증가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물론 원인이 있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 눈에 염증을 앓는 질환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눈을 다친 그런 외상의 이런 과거력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이제 복용, 내복약을 드시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의 약들은 부작용으로 백내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백내장은 또 중요한 원인은 일광 노출이 많으신 분들이 빨리 생깁니다. 그러니까 햇빛 노출이 많으신 분들은 좀 젊었을 때 생기실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녹내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연령의 증가 외의 원인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경향이 상당히 강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녹내장은. 그래서 만약에 피가 섞인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일수록 녹내장 환자가 있다면 그 주변의 친인척들은 안과에 방문하셔서 녹내장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녹내장은 백내장이 심하면 녹내장으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정한 종류의 이 녹내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이 심한 것도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뇨나 이런 만성 질환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것도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환 모두 다 좀 오래 두면 위험하겠지만 특별히 좀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은 어떤 질환일까요? 글쎄요. 근데 제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두 질환 모두 자각 증상이 잘 없고요. 네.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실명할 수 있다는 질환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위험한데요. 백내장은 심하게 되더라도 이제 초기에 수술하는 것보다 심해서 수술할 때 수술이 더 어렵고 수술이 회복 기간이 길고 수술을 한 번에 못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백내장은 이제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은 앞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신경,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조직은 잘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치거나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있을 때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시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내장이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시면 이 녹내장을 조절을 하더라도 이미 좁아진 시야가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역적이지가 않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녹내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백내장과 녹내장 그에 따른 좀 치료법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백내장은 외과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고칠 수 있는 질환이고요. 녹내장은 내과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면서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내장은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하고 뭐 입원하시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30분 정도 보통은 수술 시간이 소요가 되고 마취도 국소 마취로 안약만 넣으면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의 수술을 해서 백내장은 이제 기계적으로 눈앞에 뿌연 수정체가 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약을 쓴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뿌얘지기 때문에 이걸 뭐 겉에서 안약을 쓰거나 먹는 약을 써서 이 뿌연 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뿌연 거를 이제 치우는 거죠. 뿌연 걸 없애고 투명한 인공수정체라는 걸 대신 눈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치료가 되겠고요. 물론 녹내장도 특별한 종류의 녹내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이 심해서 녹내장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하면 녹내장이 좋아질 수 있고요. 특별한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는 분들은 레이저 시술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들은 그 앞서 말씀드린 안압을 떨어뜨리는 게 치료입니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거는 요즘에는 좋은 안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과에서 당뇨병 관리하듯이 안과에서 안압을 관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경과 관찰을 하시는 게 녹내장 치료의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내장과 녹내장이 오지 않도록 평소 때 이제 눈 관리를 잘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예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이게 백내장과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요. 사실은 예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들을 좀 제거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광 노출이 많을수록 백내장이 잘 오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 차단을 잘 하신다거나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걸 챙겨 쓰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관리가 안 되면 백내장, 녹내장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실은 흡연도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신다거나 사실은 체질량 지수가 안 좋은 거니까 비만도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만하신 분들 살을 빼신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런 간접적인 예방법은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의 주요한 병인이 연령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완벽한 예방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백내장도 마찬가지, 녹내장도 마찬가지 초기에만 진단이 되면
생활에 별다른 불편함을 안 느끼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신 박종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